자, 봅시다. 그럼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또 아쉬워서 어떡하죠? 봐봐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군요. 그럼 우리가 건축물, 건축이라는 걸 본다고 했어요. 건축물,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건축 적용 대상 행위 중에 가장 대표가 건축이에요. 그죠? 그럼 건축에 대한 부분은 가장 첫 번째 신축이라는 것과 증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분해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신축, 증축. 시작. 신축, 증축.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법에 가도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줘야 되는데, 신축은 기본 키워드가 뭐냐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물을 져요. 그럼 그게 신축이에요. 형광펜 거세요? 건축물 없는 대지. 키워드. 건축물이 없어. 거기다 건물을 졌어? 신축이야. 하지만 주의할 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지어도 신축이야. 그러니까 신축은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는 부속 건축물이 있어도 새로 지어지면 뭐로 봐주겠다? 신축으로 본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증축은 뭐냐면 기존의 건물이 있어요. 말해. 건축물 있는 대지. 있는 대지에서 면적이나 층수 높이를 늘리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증축이다. 면적이나 층수 높이 늘리는 거, 요만큼이 뭐 하는 거야? 바로 증축인 거지. 되었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증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요, 면적이라는 게 반드시 증가돼야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넷 중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이지 꼭 면적이 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동시만족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말 어때요? 면적의 증가가 없이 높이만 증가됐다. 이것도 증축이다라고 한다면 맞는 질문이에요. 증축 나올 때 가장 많이 속이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개축과 재축에 대한 부분이죠. 개축, 재축. 개축, 재축이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은 철거한다는 거하고 멸실되어진다는 겁니다. 불났네.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요? 철거한다, 멸실한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철거해서 다시 짓는데 대전제가 뭐냐면 봐요. 종전과 같은 면적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전과 같은 범위 내. 그러니까 종전 범위 내로 이루어져야 개재축인 거지. 만약에 종전 범위를 뭐 한다면 오버해 버린다면 신축일 수도 있고 증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기본 대원칙은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철거로 인해서 다시죠. 그리고 재해 등이 있어 다시죠. 이건 개축, 재축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기본 패턴 기억하시고요. 재축의 특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 이 건축 얘기할 때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전은 건축이다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전은 건축이에요. 뭐냐면 봐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아. 아까 주요 구조부가 뭐였죠?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아.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요. 시작.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요. 이걸 우리가 이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꼭 어떤 분들 표정이 물음표야. 뭐라고? 그럼 뭔 소리야?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는 말은 뭐야? 그럼 뭐 건물을 뭐 반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놓는다는 거야? 뭐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난 뭐라 말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이걸 든다고요? 그러는데 제가 아까 건축물 얘기할 때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 엔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딸린 썰물을 말하며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콘크리트로 지은 거라고 안 했어.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다 지어놓은 판넬집일 수도 있는 거고요. 컨테이너일 수도 있는 거고요.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저번에 그 EBS 뭐 극한 직업 보니까 집 다 지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설치하더만. 요즘에 뭐 집도 DIY라면서 DIY야, DIY야 어쨌든 간에 DIY? 알았어요, sorry. 그래서 그걸로 모아서 한다고 많이 하더만. 근데 생각보다 좋더라고. 요즘에 뭐 원룸 같은 거 옛날에 농막 같은 것도 그런 게 말이야. 그 통으로 시키면은요 한 1,800? 2,700 그 사이로 있더라고. 검색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도 그거 하나 하면 어떨까 이러길래 글쎄요 고민 좀 해보시죠 이러고 말았는데 꽤 비싸더라고. 근데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옮길 수 있고요.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야. 그러니까 키워드는 해체하지 않는다는 거,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만약에요 다른 대지에서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대지로? 이건 다른 대지의 상황을 봐야 돼. 다른 대지에 건물이 없다면 신축일 것이고 다른 대지에 건물이 있다면 증축이겠지. 상황을 봐야지. 그래서 이건 오해하지 말고 우리 법의 정의는 뭐다?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 시작.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을 외우자라고 한다면 뭐라 외우냐면요. 봐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해서 신증개재이, 신증개재이, 이는 전이고 나머지는 축이다. 이는 전이고 나머지는 축이다. 신증개재이, 신증개재이. 다음 중 건축이 아닌 것은 5번 이축. 이런 거 없어. 뭐라고요? 이전이지 이축은 없어. 웃지 되게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건축 보험 방법이 없어. 외워야 돼. 신증, 개재이. 이게 건축에 대한 기본 정의고요. 지금 말한 게 한동안은 정말 잘 나왔었거든. 안 나온 지 한 6, 7년 된 것 같아. 6, 7년. 6년째 뻥치고서 나온다고. 아, 진짜. 그런데 이게 나오기도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이걸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다른 법의 의미도 알 수가 있어요. 공시를 배우건 뭐하죠? 세법을 배우건 뭘 배우건 건축이란 말이 잘 나와요. 개론을 배우건. 그러면 알아야지 뭔지 이해할 거 아니겠냐고 기본을. 그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고요. 일단 내용에서 뭐가 나온다 이제 대수선이 있죠. 대수선 나중에 자세한 건 얘기할 텐데요.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돼요. 시작.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를 보통은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건축은 아닌데 큰 수선이야. 한마디로. 건축은 아닌데 뭐야? 큰 수선을 뭐라 그래? 대수선이라고 해. 대수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좀 어려워. 그렇죠? 신증 개재인은 건축이고 건축은 아닌데 큰 선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대수선. 가끔 가다가 건축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오면서 대수선 하나 씩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어떨까요? 다음 중 건축이라 볼 수 없는 것을 해가지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나오고 5번 가서 방화벽을 방화구획을 뭐하죠? 증설해체, 수선 변경한다고 나오면 틀린 거야. 이건 대수선이거든. 건축이 아니라. 이해 가셨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이 부분의 패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리모델링 시작.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내지는 주의할 거 증축 또는 개축이야. 라고요? 대수선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 이제 리모델링의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는 대수선만이 아니라 증축 또는 개축이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대수선에다가 증축 또는 개축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점, 그거 같이 좀 이해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죠. 근데 우리가 왜 건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그러면 이 건축물이 만약에 뭐 동네에서 내과 의원으로 쓰였다. 그럼 내과 의원 쓰이던 게 예를 들어 뭐로 바뀌었다? 뭐 노래 연습장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잖아 주변에.
그럼 이렇게 용도가 바뀔 때에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거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용도 변경.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용도 분류부터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거든. 지금 봐봐요. 일로 와서 정리해 보시면 건축법에 나오는 적용 대상에 대한 행위라는 거를 얘기할 때 그 적용 대상 행위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증 개재 이의 건축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 대수선이었던 거고, 3번은 뭐가 되어준다? 우리가 해당 내용의 리모델링이라는 거, 앞으로 R이라고 할 거예요.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울 게 뭐냐면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 근데 용도 변경의 건물의 용도 변경을 배우기 전에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어떤 게 있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정말 29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싹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다가 간단하게 싹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나중에 이따 기본서 보시면 알지만 기본서상으로는 거의 이게 한 5페이지 이상 됩니다. 지금 찾지 마라. 이따 얘기할 거야. 찾지 마라. 못 찾아.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는 29개다. 이걸 먼저 배우는 건데요. 그 중에 봐봐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단독주택이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등등 있는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법에 어디를 가도 참 잘 나와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개론 시험에도 정말 잘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개론은 진짜 공법 5개 이상 나온다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공법이 많이 많은 거야, 생각보다. 개론은 서비스인 거고 따지고 보면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개론은. 진짜 선물이야. 그렇죠. 우리 강량고 쌤이 하시는 거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믿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그럼 봐보세요. 단독주택이라는 종류는 그럼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오냐면 다가공, 단독. 시작. 다가공, 단독. 봐봐요.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다다공 이러면 안 돼. 다다공 그러면 구분이 안 가. 그렇죠? 그러면 정말 단독주택은 정말 단독. 그 다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종류는 4가지가 있다. 다가공, 단독. 시작. 다가공, 단독.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단독이라는 건 아실 테고. 그렇죠? 요즘에 단독 사는 사람들이 부자야. 대지를 혼자 쓰고 있잖아. 얼마나 부자야. 다중.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중요하진 않지만 하숙방, 자취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안 써도 돼. 안 나와. 그냥 다중주택이 단독이구나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이거야. 다가구. 많이 혼동하시는 게. 다세대와 많이 혼동하시지. 이 다가구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이 줘요. 동네 가보면 이렇게 주택으로 쓰이는 게 보통 3계층 이하 라고 되면서 19세대 이하로 650 이하로 재는 게 있는데 안 써도 돼요. 그러면서 1층 부분은 뭐다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의 벽 개방에는 필러티 구조 해놓고 주차 이런 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집주인은 하나의 명의로 등기가 돼요. 이걸 다가구라고 해요. 그렇죠? 호별 등기되어 있으면 이건 단독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로 등기되어 있는 거야. 이게 단독이야. 호별 등기되어 있으면 다세대로 가버려야 돼. 다세대. 이건 호별 등기 아니고 뭐다? 한 덩어리. 이해 가셨죠? 이걸 뭐라 한다? 다가구라고 하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듣죠. 그래가지고 나름 무슨 뭐 상권 좋은 데 가서 지면은 일부는 무슨 뭐 조그만 상가 만들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다가구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와 많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봐요. 또 공관은 뭘까요? 우리 알고 있는 뭐 청와대 같은 거, 국무총리 관저 뭐 이런 거 있죠? 공관. 그러니까 공적인 용도로 쓰이는데 뭐가 된다? 단독주택인 걸 공관이라고 해요. 굳이 안 써도 돼. 종류만 외워요. 단, 다가공, 시작. 단, 다가공, 단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작. 단, 다가공, 단독. 이라고 해서 뭐가 되죠? 우리가 단독주택 종류를 보고요. 게다가 공동주택은 뭐가 될까요? 아, 연대기숙사. 시작. 아, 연대기숙사 공동주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연대기숙사 뭐 고대 오해하지 말고 연대기숙사입니다. 그럼 봐요. 아파트는 뭘까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아파트는 면적은 관계없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뭐다? 5계층 이상 된다면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 우리 학원은 아파트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 이러고 나온다? 건축물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다. 이건 다 속아요. 맞는데요? 뭐가 맞아? 주택으로 쓰는 게 5계층이야. 그냥 5계층이 아니야. 그 앞 단어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이 중요한 거지 그냥 5계층이 아니야. 나오면 몇 번은 틀려 이건 아무리 봐도.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에 대한 부분은 뭐냐 봐요. 다세대 연립은 1계동에 이와 같이 주택으로 쓰이는 게 4계층 이하예요. 뭐가 되죠? 4계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게. 그러면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있지. 이걸 뭐야? 초과하면 연립이 되어지는 거고 이하면 뭐가 되어져요? 다세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의 구분은 어떻게 보면 뭐라 이해할 수 있다? 660 바닥 면적 합계. 주택으로 쓰인 용도가 660을 넘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이러면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맨날 물어보는 거야. 건영 빌라 살거든요. 왜 빌라가 없나요? 나는 어디 살고 있는 건가요? 혹시 공동주택, 연대 빌 아닌가요? 이런 빌어먹을. 봐봐. 빌라는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상품 이름이야. 그리고 기숙사가 공동주택이에요. 건축법상은. 이해가십니까? 빌라는 면적 따져봐야 되겠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인 게 일반적이고. 이해가셨죠? 그건 법적 용어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시고 단, 다가공, 단독. 시작. 단, 다가공, 단독. 연대기숙사 공동주택입니다. 물어볼게요. 문제.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은? 지금은 알지. 보고 있으니까. 지금 아는데 이러고 나오면 다 4번 쓴다. 무슨 기숙사 공동주택이니? 이러면서 말이야. 아유, 못 살아. 이건 단순한 구분에 불과해. 그래서 건축법은 분류기 때문에 그냥 단, 다가공, 단독, 연대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게 단독과 공동주택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잘 나와요, 생각보다. 특히나 공법 공부할 때 많이 물어보는데 이 근린생활시설의 의미를 볼 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린이 뭐냐면 가깝고 인접한 곳, 근린. 가깝고 인접한 곳의 생활시설을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가깝고 인접한 곳의 생활시설에 뭐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 뭐 노래연습장, 뭐 내과의원, 치과의원, 조그만 소매점, 일용품점, 무슨 뭐 목욕장, 무슨 뭐 미장원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의사도 가끔 시골 가면 있고 등등등. 이렇게 종래 주변 자주 보이는 생활시설을 우리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로 통해 쓰다가 요즘에는 개정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1종이나 2종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돼서 3, 4번이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많다? 면적이 작으면 일종이고 면적이 크면 이종이다?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면적이 작으면 일종이고 면적이 크면 이종인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휴게 음식점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300 미만이면 일종이거든요. 300 이상이면 이종이고요. 근데 그것만 그런 거지 대부분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뭐라고 하면 좋으냐면 어느 정도 생활의 위해를 주는 것 같으면 이종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크면 이종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생활 위해가 없어 보여. 그러면 일종이구나 고 봐도 대충 맞아요, 이게.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면면을 뒤져봐도 무조건 면적이 작고 문제가 아니라 생활 위해가 없는데 주변에 있으면 일종. 생활 위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주변에 있으면 이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내용을 구분할 때. 이해 가셨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알고 있는 노래 연습장.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일종이야, 이종이야? 이종이야. 시끄러워. 그렇죠? 또 노래 나올 때마다 코러스는 다 넣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 그렇죠? 동네 치과의원. 당연히 일종이겠지. 거기 뭐 위해로운 게 뭐 있나? 이빨 아프면 고쳐주는 건데. 그렇죠. 동네 소규모 일용품점, 조그만 서점, 떡 파는 동네 빵가게 다 일종이야. 그런 건 다. 어차피 일용품 소매점이니까.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장의사는? 기분 안 좋잖아. 뭐라고요? 이종. 장의사 가지고 절대 묘지 관련 사를 속으면 안 돼. 장의사는 이종 걸린 생활설이야. 찾았습니까? 그리고 동물병원. 이것도 이종이야. 동물병원,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좋아하지 상가에 동물병원 들어오잖아. 개 별로 안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곤욕이 따로 없어. 또 하나 물어보죠. 소규모 종교 집회장. 이종이야. 이것도 믿는 사람들이나 좋지. 안 믿는 분들은 시끄럽고 사람 많이 모여서 골치 아프다니까? 이해 가십니까? 뭐 좀 물어봅시다. 동네 맛집, 일반 음식점. 동네 주민들은 싫어요. 정말 시끄럽고 차대기 힘들고 분주해서 안 좋아하거든요. 동네 주민한테는 공짜로 밥 한번 주나?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하더라고. 일반 음식점은 술을 먹어요. 이종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느껴야 돼. 아, 일종은 동네 주변에 있는데 어느 정도 생활위해가 없는 거고 이종은 주변에 보이는데 생활위해가 좀 있어 보이면 이종인 거야. 다는 못 외우니까 나왔을 때 느껴야 돼. 그럼 한 가지만 더. 부동산 중개사무소. 우리 앞으로 해야 돼. 중개사무소는 원래는 다 이종이었어. 원래는. 그러다가 중개사무소가 일종일 때도 있고 이종일 때도 개정돼 있는데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이고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이에요. 그러니까 30 이상 500 미만이 이종이겠지. 30 미만이면 일종인 거고. 30제곱미터면 평수로 보면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한 8평? 9평쯤 되겠다, 얼추. 그렇죠. 그것도 큰 거야. 8, 9평이면 꽤 크지, 중개사무소가. 요즘에 중개사무소 말이죠. 한 2평만 있어도 돼. 중개사무소 뭐가 필요해요?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고, 컴퓨터 노트북 한 대. 뭐 할 게 있어? 다지. 그리고 문 잠그면 돼. 그렇죠? 계약서 쓰면 나가게.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죠. 그러면 안 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개사무소라는 게 계약을 써야 되는 건데 제 친구 하나도 이제 저한테 수업 듣고 중개업 송파 위리에 개업한 친구 하나 있어요. 처음에 가서 한번 이렇게 가서 같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요즘 잘 되더라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권씩은 쓰더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막 차도 바꾸고 내가 요즘에 고민이 많아. 나도 할까? 이러면서 고민이 많아. 그렇죠. 근데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친구 말은 그래. 강의 그만두고 하라고. 그건 안 되지. 나는 좀 교육자적인 마인드로 하는 거지. 뭐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외국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봐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거라 일단 몇 가지만 봐보세요. 금방 보신 바와 같이 뭐가 되죠?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있죠?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운동, 업무, 숙박, 위락에 대한 거,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련, 관광휴게, 장례시설, 야영장, 총 29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외워야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한꺼번에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가지 먼저. 단독, 공동주택, 일종,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마지막은 장례시설과 야영장시설이 있나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중간중간 보면서 외울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용도 분류와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부분의 패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봐봐요. 용도 분류를 봤다면, 이제 봐요. 용도 분류된 것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요, 용도 분류에 대한 부분의 건축물 용도가 몇 개? 29가지였단 말이야. 그러면 단독주택부터 어디까지? 야영장 시설까지 29가지가 중간에 있는데, 이걸 서로가 서로에게 용도를 바꿔. 이걸 다 허가 신고하게 시켜. 공무원들이 강남구청에서 용도 변경 업무를 모든 직원이 다 해야 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9가지를 다시 몇 가지로? 9가지로 재분류를 해. 뭐 하려고? 용도 변경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9가지의 서랍에 나눠 놓는다고 이해하시면 돼. 29가지의 건물의 용도를. 뭐 하려고? 용도 변경 편의성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 29가지를 바꾸는 걸 통제하는 거하고 9가지를 서로 바꾸는 걸 통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일하기가. 9가지. 그래서 용도 변경군을 별도로 9가지로 재분류하게 돼. 그러니까 29가지 건물의 용도를 9개의 서랍에 나눠 넣는 거야. 됐지? 다만 근데 하나 오해 말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라 하면 좋으냐면 위로일수록에 덴저러스한 거야. 위험해. 위에 있을수록에. 뭐야? 아래로 갈수록에 뭐야? 덜 위험해. 그럼 어떻게 될까? 위험한 것으로 올라가. 하단에 써 있는데 올라가. 그럼 상위 설군으로의 변경은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려가. 내려가는 건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거지. 이건 뭐야? 신고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인 거야. 그래서 방법은 없어. 그냥 열심히 뭐 해줘야 돼? 외워야 되는데 요것도 노래가 있거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것이라고 해서 외울 때는 자산전문 영교근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전문 영교근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전문 영교근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전문 영교근주그 시작. 박사 좀 마치고 뭐라고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라.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장 덴저러스한 거야. 그 다음 산업 등 시설군인 거야. 그 다음에가 덜 위험한 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앞으로 외울 텐데 산업 등만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이 산업 등 시설군 외울 때는 일단 공장 떠올리면 된다. 산업 등 시설 공장. 그럼 봐봐, 생각해봐요. 공장에서 뭐 하지? 물건만 일을 하는데 팩토리 하겠지. 물건 만들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물건 만드니까 위험물도 있을 거 아니야. 쓰레기 나올 테고. 이해 가셨죠? 그러니 공장 나오면 위험물 저장 처리. 그리고 쓰레기 나온 거 리사이클,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주문 들어온 배달 가야지. 운수. 그리고 운수 전에 창고에 먼저 보관을 해야지. 그리고 뭐가 된다? 주문 들어오면 운수, 배달 가야지. 그렇지? 근데 이런 말 또 나올 때마다 죄송한데, 사망사고가 많아요. 이런 곳에서는. 그죠? 근로자들,
뭐 노동시간 확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 시설도 산업 등 시설군이라고 해서 같은 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조금 씁쓸하지만 사실이니까. 그렇죠. 요번에 계약직 노동자들 뭐 처우 개선 등 뭐 이래가지고 또 데모들 많이 하잖아요. 왜? 근데 너무 심하더라.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 일하는 거는 팀별로 2명 넣어줘야지. 혼자 다 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다 보니 그 젊은이도 1명 가고 했잖아요. 왜 안쓰럽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에 같이 포함된 거야. 외우시면 돼. 뭐라고 해야죠? 산업 등 시설군은 공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위험물 있지, 쓰레기 남은 자원 순환 관련이 있지, 창고에 물건 보관하지, 주문 들어온 배달 운수 가야지, 사망사고 생기면 묘지 관련 시설과 뭐 하죠? 해당 내용 장례 시설이 있지. 이게 바로 뭐냐면 산업 등 시설군이야.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장례시설이라는 것을 뭘로? 종교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신고인 거야. 근데 만약에 뭐가 된다? 발전시설을 자동차 관련으로 간대? 이건 허가겠지. 어떤 경우의 수건 내려가면 신고, 올라가면 허가인 거야.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이는구나. 문화 집회시설군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 집회시설, 종교, 위락, 관광후계 이런 거는 많은 사람 모이니까 뭐라 한다고 우리가 문화 집회시설군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었죠?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외울 거예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1종하고 2종 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뭐라고 나온다? 상위 시설군의 변경은 허가, 하위 시설군은 뭐다? 신고. 이런 식으로 뭐다? 용도 변경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용도 변경. 좀 비트 살려야 돼.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길지. 교육복지, 주거 업무시설군.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이에요. 그리고 주거 업무시설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독이나 공동 같은 거 알잖아요. 근데 업무도 알고 가장 의아해야 하는 게 이거야. 교정 및 군사. 그렇죠? 교정 및 군사를 제일 의아해하거든요. 근데 교도소하고 군대도 잠자고 일해요. 뭐라고요? 교도소하고 군대 모아 잠자고 일하러 간다니까요. 대부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성분들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남성분들이 군대 갈 때 절대로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뭐 하러 가는 거야?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낮은 임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의무라는 이 무명 아래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저 아줌마 아니에요. 가끔 오해 아줌마인 줄 알고 아니 아저씨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쨌든 그래가지고선 저도 군대 갔었는데 물론 그 보직은 밥하는 거였지만 아마 어쨌든 알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일반 사병들 밥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사단장님 투스타 있잖아요. 그 양반 집에서 같이 입주해가지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입주도우미라고 아세요? 나 그거 했었어요. 소위 말로 관사병이라고 하고 한 몇 년 전쯤에 그 대장님 한 분 뭐 사모님이 갑질했다고 한번 TV 나왔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막 특이한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사모님은 좋았어. 잘해줬어. 맨날 올 때 우리 하단장님 빤스 사올 때 내가 같이 사왔다니까. 그리고 막 속옷도 하다 주고선 그 제일 끝났을 때 반지도 안 돈 줬어. 수고했다고. 되게 좋으셨어, 되게. 나 사람과 달라, 그거는. 어쨌든 그래. 그래서 되게 좋았어. 2년 2개월 군 생활 동안 2년 동안을 밥했어, 그냥. 가정주부로서. 그리고 자대 와서 한 달 동안 휴가 가고, 그리고 대대했어, 그냥. 그래서 그런 점은 좋긴 좋았어요, 약간 좀. 그렇죠? 사랑받는 남자였어요? 어쨌든 교정 및 군사시설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서 넘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넘기지 말고 적용 대상 지역이 보일 거예요. 적용 대상 지역.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게 참 잘 나와. 요번에 그 30회 때 이게 또 물어봤었어요. 이게 또 나왔었죠. 이게 나왔었는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걸 적용 제외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전 요번에 이 아래쪽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이걸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하시는 분도 내용을 몰라요, 잘. 그러니까 내기 쉬운 걸 선호한다니까. 그래서 이건 잘 나오는 부분으로 별 20개로 항상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문화재야, 문화재. 이게 어디야? 좀 흐릿하지만 경복궁 안 가봤어요? 경회루라고 알아요? 예? 그 많잖았던 옛날에 많잖았던 동네. 문화재 같은 건 건축법을 아예 배제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문화재를 건축한다? 건축 허가 받아야 한다? 택도 없는 소리지. 그 다음에 또 철도,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탄, 급수시설, 급탄, 급수시설 이런 것 등이라고 한다면 건축법 아예 배제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걸 네 자로 줄이면 뭐라 네 자로 줄이면 고, 통, 징, 시 아니 톨게이트 뭐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건 건축법 배제. 게다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 별 20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주의할 건 공장의 용도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얘기하는 거야. 컨테이너 보이죠? 뭐라고요? 공장의 용도로서 이동이 쉬운 거.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라 많이 속인다 대부분들 주택의 용도다 이러고 나오면 안 돼. 이건 공장 용도를 얘기하는 거야.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로 이동이 쉬운 거 있지? 이건 뭐라 한다 우리가? 건축법 배제 건축물. 그 다음에 하천법의 하천고용내 뭐다? 수문조작실까지를 건축법 적용 배제상으로 보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챙겨놓고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얘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돌아와서 기본서 살짝 봅시다. 봅니다. 그럼 385페이지 봅니다. 오른쪽 위 건축이 나와 있고요. 하단 부분에 조문이 보일 거예요. 조문 봅시다. 밑에. 그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형광펜 거놓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형광펜 거놓고 그렇죠? 그러면 신축 키워드는 건축물 없는 대지. 시작. 건축물 없는 대지. 그리고 아래 보시면 뭐라고 나온다?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없는 대지인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포함. 뭐라고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포함. 그리고 당연히 뭐다? 개재축에 해당하는 건 제외되겠지. 개재축은 따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있는 대지. 앞에 긋고요. 뭐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거죠. 이걸 증축이라고 하죠. 네 가지가 모두 올라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뭐라도 올라가면 뭐다? 증축이다. 설명했죠. 뭐라도 올라가면 증축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개축은 키워드는 셋째 줄 앞에 철거. 시작. 철거. 철거가 키워드죠. 그래서 종전과 같은 규모. 시작.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그만 철거하고 종전 범위를 하시는다. 이게 개축인 거지. 그림 이해되죠? 재축은 뭐예요? 멸실됐는데 종전 범위 내에 지어요. 이건 재축이죠. 멸실됐는데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죠. 재축은 건축물이 천지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 동그라미 멸실되었을 때 그 대지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전을 뭐라 한다? 재축이라고 하는데 하단 건 나중에 하고 맨 밑에 이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겠네.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뭐라 한다? 이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그림책에 써놓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처음에는 짧은 것 같아서 안 보이다가 원조문을 보고 나면 키워드를 연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대선 나와 있죠?
1, 2, 3, 4 묶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5, 6, 7, 8 묶어주고. 아까 얘기했던 게 제가 5번 얘기했죠.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증설의 재수설 명령은 뭐다? 대손으로 보는 거지. 이건 건축이 아니라고. 나중에 또 얘기하고. 밑에 기출 예제 좀 봅시다. 안 배운 거 많으니까 배운 것만 2번하고 5번만. 2번 봐봐요. 지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나요? 건축물이죠. 얼마나 쉬워. 우리 지금 배운 것만으로도 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야. 건축물 정의 뭐였어 아까?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로 본다니까? 답 2번이잖아. 5번 봐봐. 고층 건축물 뭐라 했어? 고층 건축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이게 뭐야? 고층 건축물이잖아. 이해 가셨죠? 그리고 아까 건축물에 뭐 하죠?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이었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구분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죠.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이니까. 봐봐. 한 번 더 물어봐요. 다 알아야 답 맞추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 객관식이 장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되어지는 지문을 알면 충분한 거야.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만 합격이 목적인 거라는 거를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합격 후에 공부는 따로 해야 돼. 실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것도 특화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그걸 또 4, 5격 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진행하는 거야. 지금은 일단 붙어야 돼. 붙어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 얘기? 표정은 끝내자. 아직 멀었어. 봐봐. 그러면 오른쪽 밑에 좀 봅시다. 389 오른쪽 밑에. 고층 건축물 등. 시작. 고층 건축물 등. 얘기했네. 고층은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정확한 거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 됐습니까? 초고층이라고 하죠. 준초고층은 뭐예요? 고층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준초고층이에요. 뭐라고요? 고층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다? 준초고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의 쭉 길치시고.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밑에, 오른쪽 밑에 다중이용 건축물. 여기 있네. 다중이용 건축물. 시작. 아까 제가 삼풍백화점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들이라 뭐가 되죠? 무너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같은 거. 키워드는 5천이지. 그리고 16층 이상은 뭐야? 어떤 용도든 관계없어.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그래서 구조기술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왜? 무너지면 큰일 나. 이해 가시겠죠? 구조기술사 협력은 제가 아까 그림책에서 얘기했고 5천 이상 형평 거점, 문화 및 집회 등등 종교 판매 같은 게 있고요. 16층 이상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문화 및 집회에서 뭐는 빠지냐면 동식물원은 사실 제외가 돼요. 봐봐. 동식물원 제외. 요게 한 번 나왔던 문제예요. 문화 및 집회에서 동식물원은 제외한다고 하거든요.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동물원, 식물원 언제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원, 식물원 전 지금 자주 가죠. 꼬마들이 집에 있으니까. 가보면 봐요. 이렇게 5천이지 이렇게 5천이 아니에요. 동식물원이 뭐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5천이야. 이렇게 5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5천이라. 그래서 동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빠져요. 그게 한 번 나왔던 문제였어. 뭐라고? 다중이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동물원, 식물원 이러고 나왔었거든. 한 번 나왔던 게. 알겠습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취지를 파악하면 굳이 안 외워도 돼. 그죠? 그 얘기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왼쪽 맨 밑에 별 20개 건축법의 적용 대상 제외 건축물. 건축법의 적용 대상 제외 건축물. 이렇게 쭉 나와 있네. 아까 적용 제외 관련된 거. 뭐 문화재 같은 거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여기 문화재,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인데 공장 용도로 쓰이면서 이동이 쉬운 거. 이거는 공장이지 주택이 아니야.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하천법의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이라는 것 등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건축법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허가도 안 받아, 무슨 건폐 용적률 허가, 뭐 관련된 거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는 거야. 이해가셨죠? 언제든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꼭 좀 적용제외 건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왼쪽 밑에 줄만 쳐봐요.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오른쪽 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라고 나오게 되죠. 형광펜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보입니까?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돼. 하천법에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됐죠? 제가 그려놓은 그림과 비슷한 그림 옆에 그려져 있고. 됐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나머진 됐고 넘어가시면 이제 건축물 건축에 대한 거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그림책에는 페이지 몇 페이지? 이제 62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간단한 한 장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봐봅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간단히 볼 텐데요. 봐봐요. 처음에는 이걸 뭐 자세히 보기는 어려워요. 나름 어려우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물이라는 거를 건축을 하자. 시작. 건축물이라는 걸 건축을 하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분은 뭘 받아야?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이 뭐해진다는 거야? 적법해진다는 거야.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허가는 적법 요건이에요. 이거를 유무효의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은 무효인가요? 무효인 건물이 어디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은 있어도.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허가라는 말은 적법 요건이구나. 이게 뭐 효력이 생기고 안 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지어놓은 건물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 뿐이지.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건물 건축이 뭐해진다? 적법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허가권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허가권자 이게 잘 나와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사실은 주로 시군구장이 허가해요. 주로. 시군구장. 건축물 건축은 누가 시군구장? 그럼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면 어디로 가는 거야? 강남구청장한테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앞에 얘기했지. 모든 권한이 그들한테 있지.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그러면 기억나요? 행정조직 얘기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여기는 시군구가 그 밑에 없거든. 그래서 모든 권한이 그 누구에게? 그 시장과 도지사한테 있는 거야.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고 다만 봐요. 서울에 63빌딩 있죠? 없어요? 제2롯데월드 있죠? 그런 큰 건물은 예외적으로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는데 21층 이상이라거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21층 이상이라거나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등포구에 있는 63빌딩과 송파구에 있는 제2롯데월드는 당연히 특별시장화 받았을 거예요. 대형 건축물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가 됩니까? 허가권자에도 국장이나 도는 나오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 말고는. 알겠습니까? 이거 봐보세요.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간단하게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자. 언제 적법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 허가권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 얘기해 주면 건축물을 건축한다거나 이에 대한 부분에 대수선을 한다면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 동네에서 허가를 하고 예외적으로 모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큰 건물에 대해서는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초고층 건축물은 국장 허가를 받는다? 나오면 딱 맞는 것 같아. 초고층의 격상이 국장과 맞아 보여.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초고층이어도 21층 이상일 테니까 특광이 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초고층은 50층이잖아. 어차피 21층 이상 됐잖아. 그러니까 특광이 하겠지. 국장은 없어. 그래서 원칙적 허가권자라는 거 기본만 좀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가권자한테 뭐 할까요?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받고 쓰면 되는데 요번에 30회 문제에 뭐가 나왔다? 바로 이게 나왔어. 안전관리 예치금. 시작. 안전관리 예치금.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왜 건물 댕기다 보면요. 짓다가 만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거나 뭔 일 벌어졌겠지. 그러면 미리미리 돈을 예치해 놓지 않으니까 뭐가 되죠? 비 오고 지나가다 사람들 빠지고 등등 아저씨들 밤에 지나가다가 버리고 뭐 등등등 이런 거 있는데 되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아무리 시정명령해도 안 해요. 망했으니까. 그래서 착공 신고할 때 미리미리 안전관리 예치금을 1% 좀 예치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 부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치금으로 그걸 진행할 수 있게. 이해 가셨죠? 빵꾸 모였다? 1천 빵꾸 내고 1% 빵꾸를 내서 느라 이러고 나왔어. 이게 안전관리 예치금이에요. 예전에 신설됐을 때 몇 년을 얘기해도 안 나오더니만 또 안 하니까 나와. 아이고 정말 승질나 진짜. 봐보시고요. 어쨌건 여기 30회 문제였어요. 그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의 기본적인 흐름만 이해합시다. 그러면 기본서 398페이지 간단히 봅시다. 398페이지 봅니다.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399 오른쪽 밑에 건축 허가 등이 보일 거예요. 건축 허가 등 다 했어요? 건축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처분이에요. 적법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 허가권자 별 20개. 처음에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권자가 누군지. 그렇죠? 뭘까요? 건축물을 줄치면 건축하거나 대손한다. 요항평그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의 뭐다? 허가를 받아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동네에서 허가하는 거야. 그리고 예외 21층 이상 아랫줄 끝에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형평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밑에 박스에 봤더니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해 가셨죠? 그 정도 라인만 잡아놓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쭉 넘기시면 이제 내용에서 언급된 것이 쫙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은 지금 보기는 어렵고 407페이지 오른쪽 위에 봐봐요.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이란 말이 보이죠? 보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어떻게 돼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쳤어요? 넷째 줄 착공신고하는 건축주. 뭐라고요? 착공신고하는 건축주는 맨 밑에 1% 범위 내에 예치하게 할 수 있죠. 요번에 30회 나왔던 거라 또 나올 가능성은 그닥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30회 기출을 풀어볼 테니 알려줘 놔야지 보니까 얘기하는 것 뿐이야. 또 나올 가능성은 그닥 없어. 그렇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공사 마무리하면 뭐하죠? 쭉 넘겨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여기는 용도 변경을 여기 집어넣네요. 용도 변경을. 그렇죠? 오른쪽 밑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411 하단. 용도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럴 때 다음 페이지 뭐다? 건축물의 뭐부터? 용도 분류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진다. 보시면 뭐가 돼? 용도 분류. 뭐부터? 단독주택, 공동주택부터.
용도 변경 보기 위해서. 그러면 형광펜 가봐요. 단독주택. 시작. 단독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쓰고요. 내용 됐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해당 내용의 다가구. 다가구 별표. 아까 했죠? 다가구는 뭐라 했어요?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공관이 있고. 그 다음 공동주택은 뭐예요? 연대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연대기숙사, 공동주택. 단독은 다가공, 단독 이랬고. 이해 가셨죠? 여기. 그 다음 왼쪽 밑에 봅시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형광펜 겁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기억나요? 1종과 2종 구분은?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데 위해가 없어 보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어느 정도 위해가 있으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밑에 1종 보면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인데 셋째 줄 1천 미만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일용품점, 소매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휴게 음식점 기억나죠? 둘째 줄 끝에 300 미만.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4번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뭐 이런 거. 침수론, 접고론, 조사론, 안마원, 산후조리원 모르는 거 없죠? 접고론 뼈 붙이는 거야. 옛날 말로 치면 접고론. 지금은 정형외과야 그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침수론은 침 맞는 거 알고. 그 다음에 9번 좀 봐봐요.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30 미만이지. 그지? 그럼 뭐예요? 이 1종이죠. 2종 근생입니다. 공연장, 종교집회장이 500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휴게 음식점이 300 이상. 알겠죠? 300 미만 휴게 음식점 1종. 300 이상이면 2종.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거 다 2종이에요. 참 잘 나와 그거. 그죠? 물어볼게요.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차이점. 그렇지. 김밥 천국에서 소주 까면 안 되거든. 그건 휴게 음식점이야. 그렇죠. 일반 음식점은 소주 까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It's back. 요즘 맛있어. 아주 그냥. 그렇죠? 세지도 않고. It's back. 됐고요. 그 정도. 재미없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쫙, 다음 페이지 보면 18번에 뭐라고 나오죠? 안 마실 수 달란주선 보이죠? 노래 연습장. 요즘에 또 이것 때문에 또 곤욕을 치르는 분이 있는데 뭐라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오해 마시고. 쫙 나와 있을 거예요. 쭉 넘기면 어디까지? 다음 페이지 418에 어디까지? 장례시설, 야영장시설까지. 됐습니까? 땅 꺼집니다. 됐고요. 그래서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고 419 오른쪽 위에 좀 봐보세요.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봅니다. 오른쪽 위에 아까 했던 거죠. 우리가 내용에서 용도 변경 본다면 항상 얘기하는 거 9가지를 나눠요. 29가지를 9가지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한다? 자산 전문 영역은 용도 변경이고요.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암기할 부분인데 오른쪽 위에 좀 볼게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다면 둘째 줄 끝에 형광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상위군으로 올라간다면 뭐 해라? 허가받아라. 오른쪽 위에 상위군 박스 안에. 아래 뭐라고 나오죠? 신고 대상은 하위군. 이해 가셨죠?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올라가면 허가하는 거야. 뭐 좀 물어볼게요. 숙박이라는 거를 창고로 올라간다면 허가. 무슨 뭐 운수를 수련으로 간다면 신고. 어느 경우든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인 거야. 그럼 문제는 뭐라고 나올까? 다음 중 용도 변경으로 허가사항을 고르시오. 용도 변경으로 신고사항을 고르시오.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문제 옆에다가
자산 전문 영역 건축 쓰고 시작해야 돼. 쓰지 않고 머리로 하잖아. 다 틀려. 나도 20년을 봐도 써놔야 돼. 안 쓰면 헷갈려. 항상 문제 나오면 뭐다? 써놓고 시작해야 돼. 까먹기 전에. 알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의 예제는 지금 어려워서 못 풀어요. 풀지 마. 나중에 할 거고. 다음 페이지. 그럼 나오죠. 용도 시설군 분류가 다음 페이지에 쫙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자산 전문 영역은 용도 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 밖의 시설군으로 총 9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건축물 건축의 간단한 내용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는 436페이지부터 대지 도로 있죠? 거기부터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정리 좀 합시다. 한번 말이에요. 정리. 좀 봐요. 오늘은 또 1교시에 뭘 배웠을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복습했잖아. 복습. 그렇죠? 1교시에 복습한 거 뭐더라? 도시개발법의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기억 떠올리려고 애를 써요. 멍 때리지 말고. 뭐라고요? 그러면 수용 방식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거 2가지는 토지 상환 채권하고 원형지 공급.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 못 넘어, 원형지는 3분의 1 못 넘어. 수용 방식 다음에 지가가 비싸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가 있어.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한지가 원칙이야. 청산금 없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만지 할 수 있고, 징환지 할 수 있고, 과소토지 환지부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체환지 할 수 있고, 보류지, 채비지 할 수 있고, 단어 정의 아셔야 돼. 그리고 권리의 환지로의 이전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종전거 소멸은 끝나는 때. 종전거가 먼저 끝나는 때 소멸돼야지만 다음 날 발생하거든. 기억나죠? 소멸은 끝나는 때, 다음은 다음 날 발생. 이해 가셨죠? 환지 방식. 그리고 정비법의 용어 정의 기억나시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뭐 좀 물어봐요? 정비 기반시설 양호해요.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러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 환경 개선을 해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이에요. 안전진단해야 돼요. 재건축이에요. 이해 가셨죠? 주거환경 사업은 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소득 주민분들이라.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비사업의 조합. 조합에 대한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2교시에. 추진위원회 구성 몇 명? 5명. 그렇죠? 5명도 되고 5명도 되는데 5명은 다른 의미도 있으니까 5명으로 합시다. 뭐라고요? 5명. 대의원회 100명 이상이면 더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5명, 100명이야. 개발조합은 7명, 50명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의원 구성하는 거랑 대의원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비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 만들고 인가받아 관리처분계획 만들고 가역 정리한 다음에 철거하고 공사 끝나면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 권리 이전 간단히 했죠. 그리고 3교시는 뭐다? 건축법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 허가. 시작. 건축물 건축 허가. 이래서 기본 용어 정의 주요 구조부부터 배웠어요. 주요 구조부성. 시작. 모대우 뭔 바보. 내기 바보 지주. 바지 보내주기. 이랬고. 지하층 배웠고요. 건축물 배웠죠.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의 종류는 신증개제이 이는 전이고 나머지는 축이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 증축, 나 혼자 하면 안 돼 이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전은 뭐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그러면 멸실된 거를 종전규모에 진다면 재축이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진다면 신축일 테고.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 건축의 종류, 대수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용도 분류 총 29가지.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등등등등등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단독주택은 단다가공 단독, 연대기숙사, 공동주택 이랬고 그 29가지를 다시 9가지로 재분류해서 용도 변경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자 자산 전문 영역은 주그 용도 변경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 그러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는 4가지인 거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자산 전문 영역은 주그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 관용을 봤으면 마지막으로 건축물 건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해지겠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원칙이 시군구 레벨, 특시, 특도 포함해서 하지만 21층 이상이라거나 10만 이상이면 특광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큰 건물이니까. 국장도가 허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예치가 30회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일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착공신고하는 건축주는 1% 그 예치금을 예치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진도 받고요. 다음 주는 종강인데 이제요. 대지도로 건축선부터 또 봐서 주택 간단히 보고 농지 한 5분 보고 그게 마무리할 거예요. 요번은 그거 아셔야 돼요. 12.12 과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기본서를 보지만 흐름하고 용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체 숲이 보여요. 그런 목적으로 한 수업이거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